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이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는 리플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. 리플 X, 왜 X를 붙였을까요? 트윗에 머스크형에 있는 버프를 같이 받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플 X, 리플 1.12인 XRP 레저의 최신 버전이 이번에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을 좀 보게 되면 XRP-L의 핵심 프로토콜에 병합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기능이 이제 상공과 상구라고 그냥 제가 지칭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요 내용으로 상공은 AMM 부분에 XRP-L에 제공이 돼서 이 혁신은 덱스와 통합이 돼서 사용자가 자동화된 풀에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XRP-L의 가장 기대되는 추가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데이비드 슈아츠는 이 기능이 가장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조만간에 공개할 거라고 했습니다. 네, 두 번째 기능인 상구를 본다라고 하면 이 개정안을 통해서 발행자는 자산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담겨져 있다. 그래서 불법 활동으로 연루된 계정 부분에 대한 토큰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. 아무튼 이 거버넌스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번 거버넌스 조건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소 80%의 찬성 투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최소 기준은 2주 동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. 대략 내용을 좀 보았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내용이라서 굳이 반대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현재 XRP에 있는 가격 추이를 본다고 하면 거의 여전히 가격이 점차 원래 가격 대비로 회귀하는 형태까지 머물러져 있는 형태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외 코인들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이낸스 10차 예비금 증명 감사를 실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전히 바이낸스 문제 있다 뭐 그렇다라고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잠깐 이제 확보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BUSD에는 마켓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BNB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보았을 때 과연 운영에 따른 실적의 이익률이 얼마만큼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산의 예비금은 당연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알트의 썸머라고 해서 유동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먹거리 한정은 남아있는 오지들은 알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도박을 좀 이어나간다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레버리지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매력적이면서 달콤한 형태로 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요거 진짜 괜찮은 아,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. 근데 반면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내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썼다라고 하면 시간을 앞에 미래에 있는 시간을 땡겨서 내가 썼기 때문에 그 땡긴 만큼에 있는 그 금액을 내가 다 메꿔 나가야 되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땡겨 썼다가 힘들어요 이래버리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. 그래서 왜 현물 부분에 있는 비중, 선물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해도 현물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그 금액 정도를 유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자금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오지랖 있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최대 2천을 넘기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것도 시작을 일단은 두뇌 속으로 2천을 고정값으로 두면 2천 다 쓸 거니까 1천으로 해서 500을 나누어서 두 번씩 하고 이 혹여나 미련이 남을 것 같으니까 이걸 1천을 한 번 더 해서 총 4번에 있는 기회를 두고 하시면 됩니다. 시드가 너무 작아서 뭐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즉
이번 형태에서도 시드가 장비라고 하면 시드 가지고도 충분히 조금씩 늘릴 수가 있는데, 이게 이 시드 가지고 급격하게 빨리 부저가 될 거라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베팅이 들어가니 그런 거고요.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있는 최대치로 잡았을 때 한 요 정도로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매우 싫어하시겠지만, 그래도 모든 선물 트레이닝을 할 때 내 예산 이상을 초과해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건 내가 그만큼 실력이 부족하고 요 시장에 있어서 내 적성과 잘 안 맞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걸 현실적 부정 부분을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하고 재도전하는데, 그 미래에 있는 그 기간 추이를 계속 땡겨서 쓰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는 겁니다. 시간도 땡겨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만큼 건강을 많이 해치고 그 시간 대비 운동을 하거나 그만큼 시드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먹는 것도 잘 안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연봉의 시드를 더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안 될 거고요. 아무튼 또 오지랖을 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거 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, 이번에 축척량도 여전히 지금 나는 손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. 당연히 내가 저기에서 특출나게 저런 트레이닝에 취약하다는 걸 아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냥 축적돼서 시간으로 때우는 사람들이죠. 시간으로 때웠을 때에 따른 기회는 언제든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에이다 고래들도 10억 2천만 개 가량에 판매하거나 직업에 재분배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. 그만큼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다른 역할론으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거래소에 따른 유동성으로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추정을 좀 하는 바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내용인데요. 현물 ETF 승인되고 DCG 그레이스케일 죽서서 개주는 시나리오라고 해서 그냥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. 근데 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쯤 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. 자, 특정 시점마다 절반씩 나뉘어서 최종적으로 600개 정도의 비트코인 지갑을 분리해 두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. 원래 4년 전에는 온전하게 트러스트에서 약 9,000개 비트가 저장되어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분리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걸 온전히 분리시켜서 저장만 해 둔 게 아니고 코인베이스에서도 팔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.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, 자기 회사가 순수하게 보유한 물량인가 아니면 GBTC 물량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지부터가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트윗에 업데이트 해왔던 것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, 이를테면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이 그레이스케일 1000여 개를 매각했다라는 게 사실이 된다면 그레이스케일은 이 물량의 전송 해명에 곤란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. 돈의 출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GBTC에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금의 자회사인 제네시스 트레이닝이 그 돈을 지들이 빌려가면서 돌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.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포뱅커를 이용을 해서 대규모 비트라든지 또 DCG가 돈 없다라고 좀 깎아달라고 했던 채권자들이 이제 행동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거 약간 아무것도 죽 사서 개주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채권단이 이거 눈치 안 채길 바랄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잠겨져 있다는 GBTC 빌려간 흔적이 나오면 그거대로 곤란하고, 주소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다 풀로 공유하면 안 됐었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 게리 겐슬러 9월 12일 날 상원 의원들의 정기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요. 27일 날 하원 청문회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. JP모건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예금 토큰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이번에 베이스 메인랩이 선풍적으로 인기가 좋잖아요.
베이스 기반의 디파이, 게임파이 이런 쪽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또 여기서 먹거리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으로 이제 KBW에서 미덥이 좀 있었는데요. 여기서도 후기가 돌아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저는 국내 거는 별로 이제 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안 갑니다. 예. 자, 원래는 이제 뒤풀이도 있었는데 뒤풀이 부분도 거의 없었다. 그리고 행사 퀄리티 떨어졌다. 작년보다 사람 없었다. 원래 불경기 때 안 좋고 시장 안 좋을 때 항상 그래왔죠. 근데 2018년도 때까지는 제가 후오비 관련된 미덥도 뭐 가보긴 했지만 그때는 좀 사람이 많았어요. 근데 요즘은 사이즈도 좀 적게 하고 그랬다. 그리고 VC들이 소극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여기서도 해외 거래소들은 새로운 한국 프로젝트를 찾지만 없다. 그리고 여기서도 자 재미난 점은 이런 트론의 저스틴 선은 생각보다 머리가 좀 컸다라고 합니다.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만큼 시장이 고금리 부분에 따른 어떻게 보면 투자 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운 VC 입장이 여기서 다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쉽지 않는다. 해외 애들은 FTX 자금 일부 풀리는 게 연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놈은 회수 절차 메일이 로펌에 전달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FTX에 있는 사건 9월달에 나머지 이제 규모로 따지면 뭐 솔라나 폴리곤 뭐 요런 쪽 좀 조심해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 약간 민그적거리고 있는 요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여기에서 요 상태에서 추석 시즌에 이제 거의 임박을 하게 되면 추석 임박 이전에 올라가지 못하면 거래량이 최소한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리고 추석 시즌으로 딱 들어가면 더 많이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베팅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도 전략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시는 걸 잘 알고 가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